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언 영어 대표 강사 제인입니다. 오늘 어휘 시간에는요, 바로 예술 분야에서 파생되어 온 단어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rea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crea라는 단어는 만들다, 창조하다, 혹은 자라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crea에서 파생한 대표적인 단어가 창조라는 crea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미켈란젤로는 노력하는 인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미켈란젤로는 예술에 관심이 있었고요. 또 13살 때부터 이 피에타라는 아주 멋진 조각을 완성하기까지 24살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 10년 넘는 세월 동안 전문 교육을 매일매일 받았다고 합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견습하고 공부를 한 끝에 만들어진 이 조각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주 멋지다, 그리고 그는 천재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숨겨져 있는 10년이란 시간에는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죠.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리기까지 그 앞서서 그는 도구를 활용하는 하나하나의 세세한 방법, 그리고 재료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수년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너 합격했니? 라는 합격 여부라던가 몇 점 맞았니? 라는 점수에만 다른 사람들은 주목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애쓰는 이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켈란젤로처럼 도구에 익숙해지고 재료에 익숙해져야 그 뒤에 창조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재료들에 혹은 도구에, 영어라는 도구 혹은 영단어라는 재료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기능들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만드는 작품을 만나게 되겠죠. 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보면서 잠깐 제가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예술 단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reate라는 단어를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create라는 거, ate가 들어갔으니까 동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창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창조하다라는 말과 함께 딸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originality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한번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 시험을 보시면요, originality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할 텐데요. 이게 creation과 함께 엮어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창조라는 것은 언제나 독창성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라서요. 자, 어쨌든 창조하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보니까 전미어가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명사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 만들어진 물건을 뜻합니다. 그래서 creature이라고 하면 상징물 혹은 창조물이 되겠죠. 자, 여는 저기 창조물이라고만 적을게요. 자, 그리고 increase하고 decrease 보겠습니다. 증가하다 그리고 감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increase는 일단 자라게 하다 혹은 더 많아지게 하다,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바구니에 무언가를 담기 시작합니다. in. 계속해서 in을 시키면 얘가 이렇게 점점점 불어나게 되겠죠. 자, in 시킬수록 점점 불어나기 때문에 increase가 증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decrease는요. D는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고 down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crease, 만드는 건데 반대로 혹은 자라게 하는 건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 grow의 반대말 줄어들게 되다죠. 그래서 줄이다 혹은 줄어들다 등등의 의미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decrease입니다. 자, concrete 볼까요? 콘크리트라고 한국말로 쓰죠. concrete. 뭔가 concrete 하면 자재인 것 같고 그런데요. 자, concrete 봅시다. con이라는 말은 함께, with나 together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create 만드는 거죠. 함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concrete가 이 건축 자재로 쓰이는 concrete는 단단하게끔 굳어지는 건데 거기에 돌도 섞고 시멘트도 섞고 하죠.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concrete. 그래서 단단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함께 어울려서 보다라는 의미로 구체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구체적인이라고만 적겠습니다.
구체화하다 혹은 단단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니까 뭔가 밟아서 꼭꼭꼭 다지다 라는 의미도 갖게 돼요. 자, discrete 볼까요? this는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against라고 할 거예요. against. 만드는 것의 반대예요. 창조의 반대예요. 그렇다면 뭔가 잘 못하게 혹은 없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discrete는 따라서 소멸시키다 라는 뜻이 됩니다. 소멸시키다. 자, excrete는요. ex는 out, 바깥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깥으로 만들어내는 거, 바깥으로 만들어내는 거 배출하다죠. 자, 배출하다예요. 아기 같은 경우에 배변하다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discrete 앞에 있는 것과 같죠. discrete 얘는 동사 형태로 ate로 붙은 거고요. 얘는 형용사로 쓴 겁니다. 그대로 넘어갈게요. 자, recreation이라는 단어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단어입니다. recreation이라고 하죠. recreation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거 혹은 오락 시간을 여기 오락이라고 할까요? 여흥이나 유흥 뭐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recreation인데요. recreate는 다시 만들다예요. 분위기를 다시 만들다. 그래서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재창조하다 혹은 휴양하다 이렇게 볼까요? 휴양하다, 재창조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게 recreate고요. 이걸 명사의 형태로 recreation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secret 볼까요? secret, 비밀,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얘가 왜 비밀이 됐을까요? create는 만들다예요. 그런데 see라는 건 뭔가 떨어져 있는 apart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떨어뜨려 놔요. 이렇게 잘 안 보이겠죠? 자,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 잘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따라서 secret이 비밀이라는 말이 되었고 그 secret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secret, 나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 내 비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비서라는 말이 secretary가 된 거예요. 비서, 비밀스럽게 적는 사람 뭐 이런 뜻도 있겠죠. 자, 비서는 secret을 간직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럼 create 말고 다른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예술 단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picture, 그림이라는 뜻이죠. picture. 사진도 pictur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옛날 그림에 이제 사진술이라는 게 발달하기 전에 단어가 없을 때 picture를 사진에도 적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말 그대로 photo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photo는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 됩니다. 포토그래프요. 자, picture에서 pig은 바로 색을 칠하다라는 의미예요. 색깔을 칠하다, 색을 칠하다, 그리다. 그렇게 만들어진 물건이 되겠죠. 그래서 picture가 그림이 된 겁니다. 페인트에서 만든 거예요. 자, picturesque는 그림 같은 이라는 형용사인데요. 프랑스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쓸 수 있습니다. 아주 그림 같은 풍경 이렇게 말할 때 picturesque 혹은 그림같이 아름다운 여인 할 때도 picturesque라고 할 거예요. 자, pictorial이라는 단어도요. 이 그대로 그림에다가 형용사를 붙인 거라서 그림의라고 하시거나 그림의 혹은 그림 그리는 사람, 화가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epict가 있어요. depict. D는 down의 의미를 가져요. 자, down이에요. 그 pict는 페인트 칠하는 건데요. depict. 요게 묘사하다라고 쓰입니다. 자, 묘사하다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describe라는 동사가 있어요. 묘사하다. 이때 describe에서 scribble라는 단어는 자, 여기 있는 거는요.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그리고 이 뒤는 똑같이 down의 의미를 가져요. 아래로 써 내려가다 라고 해서 얘가 묘사하다는 글로 써서 하는 거예요. 글로 쓰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써 내려가다니까. 그런데 depict 같은 경우는요. pict가 요거는 그리다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쪽을 보고 이렇게. 저쪽을 보고 이렇게 그려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점점 더 그려나가다. 따라서 머릿속에 그리던 아니면 진짜 그림을 그리던 아니면 글로 쓰던 간에 뭔가가 아래로 계속 써내려가다 혹은 아래로 그려나가다라는 뜻이라서 묘사하다, depict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묘사된 것, 묘사를 depiction이라고 합니다. 밑에요, 픽토에다가 gram이나 graph를 붙였어요. 제가 조금 전에 photograph라는 말을 잠깐 했는데요. graph도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쓰여진 것이라는 의미인데 그림으로 쓰는 거예요.
그림, 문자요. 그리고 쓰다라는 뜻 말고 쓰여진 도형을 나타내는 게 gram인데요. 그러면 그림으로 나타낸 도형이 되겠죠. 그림, 문자입니다. 따라서 두 개는 같은 뜻이고요. 그림,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 문자. 자, 오늘 할 단어가 많아서 제가 빠르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라는 단어는 그림 그릴 때 참 중요합니다. 그죠? 자, 이미지가 들어간 단어들 한번 볼게요. 이미지는 머릿속에 그려진 형상을 나타내겠죠. 이미지 해석 안 해도 되겠죠? 형상입니다. imagination, 이건요. 이미지화한 것이죠. 형상화한 것을 imagination이라고 할 텐데요. 그래서 형상화하는 능력이라고 해서 상상력이라는 단어로도 쓰게 됩니다. 자, 상상력, imagination, 상상이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미지가 들어간 단어는 고등학교 때,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토익, 토플 모든 시험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뭔가 좀 난도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데요. 여기도 able 붙었고요. 여기 형용사예요. 그죠? 자, imagine부터 보겠습니다. 상상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상상하다. 상상하다. 그러면 able이 붙었을 때는요. able은 뭐뭐 할 수 있는이죠.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상상 가능한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네가 생각하는 게 무엇이든 그 이상 이렇게 얘기할 때 상상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imaginative 같은 경우에는요. 상상하는 것을 상상이 가능케 하는 것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상이 아주 풍부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자, 그러면 imaginative는 상상력이 풍부한 거고 imaginable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imaginary는요. 얘는 상상의 하시면 돼요. 상상의. 쉽죠? 상상의. 아니면 뭐 가공의라고 할까요? 가공인물이다 라고 얘기할 때 가공의. 뭔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인데요. 이 이미지, 형상이라는 것이. 자, imaginable 하면 상상할 수 있는 이고요. imaginative 하면 상상력이 풍부한 겁니다. 의미가 다르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요. 똑같이 이미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아이콘이 있어요. 아이콘도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iconographic이라는 건 이미지를 쓰다라는 거죠. 이미지를 쓰는 거. 우린 도상학이라고 불러요. 도상학. 요거는 도상학의라고 할 거고 저거는 도상학이라고 하겠죠. iconology 하면 iconology 이러한 도상을 연구하는 겁니다. 도상을 연구하는 거니까 도상 해석학. 한국말로는요. 요렇게 도상 해석학. 도상이 뭐예요? 그림이에요. 그냥 이미지입니다. 자, iconolatri라고 하는데 latri는 요거는 숭배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숭배하다, worship. 자, 숭배하다요. 아이콘이 우상이죠. 뭔가 형상화되어진 것. 따라서 우상숭배라는 단어입니다. 우상숭배. 자, 뒤에 가면 우리가 또 우상숭배의 단어를 또 다르게 배울 건데요. 아이콘 말고 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아이돌을 사용해서 아이돌에다가 latry를 그대로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섞으면 idolatry, T처럼 보였네. 자,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섞으면 우상숭배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요. iconoclast라는 단어는 break예요. break가 뭐예요? 깨부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iconoclast 약간 어떤 그 미술적인 역사에서 보면 미술사에 보면 100년 정도 기간 동안 iconoclasm 혹은 iconoclast 이런 게 있었는데요. 뭐냐면 만들어진 형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뜻으로 다 때려부시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 안에 있는 내면이 중요하다. 이게 종교와 함께끔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라 종교적인 형상을 하고 있는 스태츄라던가 아니면 픽처라던가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는 운동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대 때는 많은 역사적인 물건들이 사라지거나 부서지거나 없어져서 지금 우리가 보는 많은 조각
조각들이 그 시대 때 부서진 조각이고 또 우리가 보는 많은 그림들 중에 대부분 찢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덧칠해지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시대 때는 그렇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iconoclasm이라고 하면 그래서 요걸 우리말로 한다면 인습타파라고 해요. 인습타파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콘 말고요. 미술에서 플라스트라는 말이 있는데 플라스는 회반죽을 뜻해요. 회반죽이니까 뭔가 만들 수 있는 거, 조물조물 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쉽게 만들어진 거, 조물조물해서 어느 모양이든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플라스틱이 되었어요. 그래서 plaster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반죽을 나타내는 말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걸 현재 이 영어에서는 그래서 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소성의 그리고 plaster cast는 둘러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우리 깁스한다고 하죠. 그거를 캐스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깁스라는 의미로도 자 깁스 붕대라고 좀 적어놔야 아시겠죠? 깁스 붕대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석고상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석고상을 나타내는 말도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그래서 회 반죽을 나타내거나 회반죽 아니면 석고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뭔가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딱 그 플라스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카피라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이런 걸 얘기했어요. 자, 창조. creation이라는 건 두 가지의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처럼 뭔가 만들어내는 거, originality가 있는 거예요. 자, originality가 있어요. 독창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독창성. 그런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하게 될 이렇게 표현할까요? imitation, 뭔가를 따라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만들어낸다라는 건 따라서 만들 수도 있고 독창적으로 만들 수도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의 범위는 요거고요. 요게 이제 예술성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서 만든 것들은 이거는 그냥 실생활에 쓰이는 물건들, 크래프트라고 할까요? 크래프트. 요런 단어로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자, 뭐 어쨌든 이 imitation이 여기에서 파생된 겁니다. 뭔가를 따라해서 만드는 걸 전부 imitation이라고 하죠. 모조품이라는 뜻인데 따라하다, 모방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방하다. 그렇다면 imitation은 모방품이라는 얘기가 될 거고 모방, 묘사 뭐 이런 게 되겠죠. 자, 밑에는 전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각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기만 할게요. 다시 produce, 만들다, 재생산하다죠. 재생산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따라서 만들다. 그리고 replica, 이것도 re가 들어가 있어요. replica 자체가 복제품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제품이요. 그다음에 duplicate, 이것도요 듀얼이 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placate, 요거랑 똑같죠. plica 들어간 거라. 그래서 이것도 모방하다, 따라서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re도 다시인데요. 프린트는 종이로만 하는 게 프린트가 아닙니다. 인쇄하다라는 뜻도 역시 있기는 합니다만 reprint, 요즘에는 3D 프린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내다라는 뜻이 프린트에 있어요. 따라서 다시 만들다, 전부 다 다시 만들다의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카피의 의미를 갖고 있는 모방품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모두 같은 뜻인가 한번 봤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카피의 뜻을 갖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동사적인 의미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simulate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simulate의 similar라는 단어도 복사하다 혹은 따라하다, 모방하다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simulate는 모방하다가 아니겠습니까? 앞에 있던 imitate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건데요. 이 simulate는 그래서 뭐뭐 인체하다라고 할 거예요. 진짜는 아닌데 진짜처럼 뭐뭐 인체하다. 동사로 쓰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를 명사화한 것이 simulation이 될 거고요. simulation 뭐하죠? 실제 뭔가 하기 전에, 운전면허를 따기 전에 운전을 먼저 해본다던가 하는 것들을 simulation이라고 하죠. 뭐뭐 인체하다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쉬운 단어로 모의실험 정도로 이렇게 모의실험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겠죠. 자, dissimulate에서 this가 보이실 거예요. this는 언제 쓰는 거예요? against
opposite의 의미라고 아까 했죠. 자,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뭐인 척 하는 거에 반대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것을 반대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위선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위선하다. 뭔가 그런 척 하는 것에 더 멀리 가는 거에서 속이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조금 이상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네, 위선하다, 속이다. 그래서 은폐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게 ation 붙여서 dissimulation 하면 은폐, 숨기기 등등의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같아요. 다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물질적인 걸로는 dissimulate를 많이 쓰고요. 정신적인 거는 dissemblance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똑같아요. 위선이나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감정이라는 말을 꼭 써놓을게요. 감정 숨기기. 기본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얘가 감정적으로 더 많이 쓰기 때문에 dissemblance, 감정을 숨기기라고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simultaneous, 그리고 simultaneously. 이게요, simul이라는 게 뭐뭐인 척하다 혹은 복사하다, 똑같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존재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자, 동시에 존재하는. 그래서요, 수학에서는 연립, 방정식 할 때 그 연립이라는 단어가 simultaneous라고 합니다. 연립도 적어줄까요? 연립. 함께 서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존재하다. 부사는 이렇게 simultaneously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미술사에 보면은요, 피카소 같은 사람들 나오게 되는데요. 큐비즘 하면 큐브가 이렇게 맞추는 거, 큐브 아시죠? 이 얘기만 하면 몰라요. 이렇게 그림이 있어야 알아요. 그죠? 입방체를 이렇게 큐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큐빅이라는 얘기는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 큐빅일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 육면으로 만들어진 것, 이런 것을 큐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입체라는 말, 입체 혹은 입방체. 자, 요게 기본적인 어휘입니다. 입방체 혹은 입체의 3차원에 이렇게요. 3차원. 자,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큐비즘이라는 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미술의 한 형태가 될 겁니다. 이 입체주의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어요. 입체의라는 거니까 입체주의. 이렇게 되겠죠? 입체주의. 자, 그 밑에요. incubate 있어요. 큐브에 in, 집어넣다라는 뜻인데 incubate. 그래서 배양하다의 의미입니다. 배양하다. incubate. 배양하다. incubator 하면 배양기, 부화기 혹은 사람인 경우에 뭐 보육기 이런 뜻을 갖게 되겠죠? 자, 보육기 혹은 계란은 부화기 전부 큐브로 생겼어요. 그 안에 집어넣게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보육기, 부화기가 인큐베이터가 된 겁니다. 자, 큐브는 그렇게 이제 입방체를 나타내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림이 기술이 발달해서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시네마라고 하는데 이 시네라는 단어 혹은 이 키네라는 단어는 운동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키네틱이라고 한다면 운동성의 라고 해서 뭐 운동에너지 이런 말 할 때 써요. 운동성의 움직이는 이렇게요. 그러한 움직이는 걸 영화화한 거 그 영화가 시네마라는 단어가 바로 운동성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도 한번 볼게요. 이번엔요, 그림에서 있던 거긴 한데, 우리가 그것보다 좀 다른 데서 더 많이 쓰는 미니라는 단어입니다. 미니는 작다라는 뜻이죠. small의 의미를 가져요. 자, 미니멀이라는 것. 최소한의가 되겠죠. 최소한의. 작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작게. 소량의, 혹은 소량의, 극소량의. 자, 그런데 minimize는요, 뭐뭐하게 하다라는 거죠. 뭐뭐하게 만들다, 작게 만들다를 minimize라고 합니다. 그럼 minor는요, 아주 작은 것을 명사화시킨 걸 minor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일 적은 의미를 나타내는 게 minor가 되겠죠.
minute는요, 최소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로 minute, 하찮은이라고 할까요? 하찮은. 자, 하찮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시간, 분을 나타낼 때 minute도 있습니다. 그런데 minute가 그렇게 작은 단위라고 해서 순간을 나타내거나 하찮은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자, 밑에 minister가 보이니까 요거 해볼까요? minister, er 붙었으니까 사람이에요. 미니, 제일 작게 하는 사람인데, 이스트인데, 자, 요거 무슨 뜻일까요? minister, 성직자라는 뜻입니다. 성직자. 성직자를 뜻하는 게 되게 많아요. clergy라는, clear라고 써버렸네. 자, clergy라는 단어도 성직자고, 뭐 hermit, 은둔자, 아니면 수도승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monk, 이런 단어들 모두 성직자를 나타내는데요. 이게 뭐 깨끗한 의미, 아니면 은둔하는 거, 멀리 가 있다라는 의미, 그리고 최소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미, 이렇게 파생이 됐습니다. 즉 성직자는 모두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게 되겠죠. 자, diminish가 밑에 보이는 diminish는요, 최소하다, D가 아래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장 적게 만들다, 최소한으로 하다, 줄이다의 의미를 가져요. 자, 그럼 다시 위로 가볼까요? 미니, 이제 쉽습니다. 미니에다가 HR로 끝나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되겠죠? 제일 작게 만들어진 거, 소형물이란 뜻입니다. 소형물, 미니어처, 우리 모으기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minor, 아까 했어요. 아주 작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죠. 뒤에 보면 미술사에 보면 르네상스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르네상스는 무슨 뜻일까요? 자, 네라는 단어는 태어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태어나다. 이게 태생입니다. 태어남, 태생이에요. 혹은 탄생. 자, 태어나는 거예요. nascent. 그러면 태어나는 하면 nascent라고 할 거고, 태생 혹은 태어남 하면 naissance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re를 붙였어요. 그래서 요거 r 이렇게 크게 붙이면 르네상스라는 그 시대가 되겠죠. 뭐냐면 부흥기라는 뜻입니다. 부흥. 왜냐?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나게 하다. 이 미술사에서 르네상스 시대는 뭔가 미술이 굉장히 부흥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됐어요. 자, 부흥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재생 혹은 부활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겠죠. 다시 태어나다라는 거니까 부활에 관련한 단어도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나이 혹은 네이에서 온 거 naive라는 단어가 있어요. naive, 순수한 혹은 순진한, 날 때부터 지금 막 나온 상태가 되겠죠. 지금 막 나왔어요. 뱃속에서 이제 막 태어났어요. 그래서 순수한이 됐어요. 네이션은요, 이거 국가라는 뜻 아닙니까? 국가인데 왜 나이가 들어갔을까요? 자, 네이 혹은 나이라는 단어는 순수성, 막 태어난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순수한 사람들, 그러니까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한 동네 그 비슷한 민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민족 국가를 원래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민족을 나타내다가 민족 국가가 되고 지금은 국가만 된 것이죠. 지금은 다른 이 혼혈이 굉장히 많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고 저는 이렇게 교육을 받았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비슷하고 갓 태어난 상태로 태어난 자리에 그대로 거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네이션이라는 말이 민족과 국가를 나타내게 되었어요. 자, 태어나다라는 말 말고요. 우리가 이제는 press를 한번 배워볼게요. press는 압박이라는 뜻이죠. 누르다. 그래서 무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거 굳이나 보자면 power 혹은 weight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impression은 안으로 뭔가가 딱 들어와요. 안으로 어떤 무게가 들어왔어요. 그럴 때 이게 어떤 인상을 주게 되는 이라고 하죠. 인상. 그리고 impressionism 하면 인상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가들 많이 있죠? 인상파. express는요. press는 자, 무게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express를 밖으로래요. 무게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밖으로 표현하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이
E가 대문자로 쓰는 expressionism. 이거는 미술사에서 표현주의라는 단어겠군요. 그죠? 표현주의. 인상과 표현주의.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상과 그리고 표현하다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oppress 봅시다. oppress에서 press는 무게를 주는 건데요. up이 있어요. up. 자, 요거는 더하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아니면 off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off. 요게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면 뭔가 밖으로 막 끌어내려는 힘이라고 해서 학대하다라는 의미도 쓰기도 하고요. 학대하다. 네. 아니면 뭔가가 좀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주는 압박하다 이런 의미로도 써요. 압박하다. 압박하다 할 때는 얘가 add ab가 되겠죠? 뭔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press를 넣는 거예요. 자, depress는요. depress는 D가 down이라고 했죠.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 press 아래로 계속 아래로 내 기분, 내 마음 이런 것을 무게감을 계속 아래로 하니까 좌절시키다 혹은 우울하게 만들다 이렇게 씁니다. depression 하면 우울감이거든요. 그 다음에 compress 보입니다. com은 함께라는 뜻이죠. 다 모아서 한꺼번에 꽉 조여요. 그래서 압축하다요. 압축하다. 자, suppress예요. suppress는 under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under. 그러면 아래로 계속 누르는 건데요. 그런데 아래로 누르는 거 나왔죠. 아까 좌절시키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분을 하는 건 아니고 기분을 아래로 누르는 건 depress고요. 그냥 무언가가 자꾸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걸 짓누르는 건 suppress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말로 하자면 진압하다예요. 올라오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내리 누르는 겁니다. 아래로 무게를 실는다. 해서 진압하다, suppress입니다. 자, 이번에 vanitas 볼까요? 자, empty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empty가 뭐예요? 텅 빈, 아무것도 없는. vanitas에서 자, vanish 봅니다. vanish는 사라지다. 사라지다요. 사라지다. 이건 형용사로 맞는 게 vanishing이잖아요. 그래서 쉬, 사라지는 혹은 가끔 덧없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덧없는, vanishing, 사라지는. vanishing point라고 하면 미술에 우리 그림 그릴 때 미술 시간에 배우는 소실점이에요. 소실점이 뭔지 기억나세요? 저는 소실점은 제가 배웠던 그림 하나만 기억나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길이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그때 저를 가르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야, 이거 X자 이렇게 그려봐. 이거 여기가 바로 소실점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네, vanishing point입니다. 나 어쨌든 시선이 사라지는 점, 그래서 소실점이었고요. 밑에 vain하고 vanity 있어요. vain, 사라지는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 역시 헛된이라는 뜻을 가져요. 헛된. 그냥 사라지는 뭐 별거 없는 혹은 허영심에 이렇게요. 허영심이라고도 쓸까요? 허영심의. 그러면 허영심이나 헛됨이라고 하면 vanity라고 하겠죠. 덧없는도 되지만 요거 사라지는 요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라지는 이라는 뜻이 등장해야죠. 자, 이번에 그림은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많은 단어를 볼 거니까 집중해 주세요. 보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with, 보다입니다. vision, visual. 우리가 다 아는 단어거든요. 자, 아는 단어부터 볼게요. visual 하면 보여지게끔 하는 거니까 시각의라고 보죠. 시각의. 그렇다면 vision은요? 시력? 보여지는 겁니다. vision은 시력인데 그냥 시력만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냥 시력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뭔가 꿰뚫어 보는 통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통찰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vision. visualization 하면 시각화가 되겠네요. 시각화. 보여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envision 뭐 쓸까요? n은 안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 in이에요. in. 그러니까 내 가슴 속에 그린다. 마음에 그리다. 마음속에 그리다. 다른 의미로 보면 imagine이죠. 상상하다. 내 마음속에 그리다, 상상하다.
envi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supervise에서 vise가 보이죠? 보이다. 자, super는 위에, above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above, up이나 above. 저 위에서 보는 겁니다. 내려다보다라는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려다보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내려다보는 거 감시하다입니다. 그래서 supervise는 감시하다고요. supervisor라고 하면 나의 상사, 감시자, 관리인 혹은 감독관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독관. 이거 improvise 볼까요? im은 안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을 때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not의 의미를 가져요. 자, not이에요. pro는 앞으로예요, before. 그러면 앞에를 보지 않았어요. 앞 생각을 안 했어요. 앞을 내다보지 않는다. 준비하지 않다요. 준비하지 않다. 준비하지 않다. 다른 말로 대책이 없다. 자, 준비하지 않다. 대책이 없다. 이렇게 할 때 improvise라고 해요. 따라서 이 improvisation이라는 거 음악 쪽에서 본다면 즉흥곡을 의미합니다. 즉흥곡. 예술로 본다면 그것도 즉흥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걸 즉흥이라고 하죠. improvisation이라고 하고요. 기출 단어입니다. 밑에 revise 볼까요? revise, re는 다시예요. 다시 보는 거니까 수정하다, 수정하다 혹은 개선하다 이런 단어들로 사용을 하겠죠. advice는 충고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건데 너의 시각에 더해주다 라는 의미예요. 더해주다. 더해서 보도록 만들다. 따라서 이 advice가 충고하다가 된 겁니다. previse에서 pre도 똑같이 pro처럼 before 미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보는 거니까 예견하다 정도가 되겠죠. 예견하다. 이건 쓸까요? 예견하다. 그리고 이 예견하다가 종종 뭔가 겁을 주다 아니면 경고하다의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경고하다. 네, 경고하다도 돼요. 미리 앞을 내다보는 건데 예견하다 뿐만이 아니라 경고하다라고도 사용을 합니다. 자, device는 아래라고 했죠?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아래를 보면서 하는 거죠. 고안하다. 고안하다. 혹은 장치를 만들어내다죠. 고안하다라는 동사로 쓰면 됩니다. device, 고안하다 혹은 궁리하다. 자, 보다라는 단어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vax 볼게요. vax는요, 그게 뭔가 이제 carry의 뜻을 가지다라고 하는데 carry라는 게 말을 전달하다. 혹은 말 말고도 다른 것을 뭔가 옮기다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자, vex는 그래서 그냥 뭔가에 대해서 말이라고 한다면 논하다예요. 논하다. 주제가 되다라는 거죠. 논하다. vaction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그냥 전달된 거예요. 전달된 거. 그게 뭘까요? 전달된 것? 아니, 전달이라고 한다면 전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전달된 것. 전염. 전염이라는 단어입니다. 옮겨갔다는 거죠. convex하고 convection 있어요. convection 집에 오븐이 있는데 오븐이 convection 오븐이래요. 그러면 convection 오븐에는 팬이 이렇게 달려서 뭔가 뜨거운 공기를 계속 옮겨주는데 그걸 대류라고 합니다. convection은 대류예요. 아니, 왜 con이 들어갔을까요? con은 함께잖아요. 그죠? 같이 옮기게끔, 열이 같이 옮겨지게끔 만든 거라 그래서 convection이 대류가 됐어요. 그럼 convex는요? 요게 볼록면을 나타냅니다. 볼록면. 네. convection 오븐에 대류시키는 거 그걸 보면 요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볼록한 면을 convex라고 해요. concave라고 하는데요. concave는요. 요거 반대만이에요. 요게 볼록이라면 요거 오목입니다. 오목한 면. cave가 동굴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안으로 파들어갔다라는 의미로 오목한 면은 concave라고 봅니다. 자, 그럼 다시 보다로 돌아오겠어요. 방금 전에 view를 봤죠? 이번엔 view를 봅니다. view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view가 인터뷰가 있거든요. 자, interview. interview라는 단어에서 inter는 between의 의미를 갖지요. between. 그러면
뭐와 뭐 사이, 둘 사이에란 단어고요. view는 보는 거예요. 면접관 그리고 나 사이에서 하는 걸 인터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뭐 별로 할 필요가 없겠지만 회견이나 대담이나 이런 의미가 돼요. 대담 아니면 회견. 자, 우리가 인터뷰에서 이미 view라는 건 보다라는 뜻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앞에 있는 전치사를 바꿔서 보도록 하죠. overview는 over, 뭔가 넘어서라는 뜻이죠. 넘어서. 그래서 넓게 보다라고 합니다. overview, 전체적으로 보다, 넓게 보다. 자, 넓게 보다가 overview예요. 그러면 preview는요. 미리 보다라는 뜻이죠. 미리 보다. 말 그대로 미리 보다인데 요거를 시사회 같은 단어로 씁니다. 시사회 미리 보는 거니까요. 시연할 때 시연회 이런 것들을 preview라는 단어로 쓰죠. 그렇다면 review는요. 물건을 이미 사용한 다음에 리뷰하죠. review는 후기라고 우리 보통 하지 않습니까? 후기. 왜 후기라고 하죠? 봐요.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 내가 사용했던 걸 다시 보면서 글을 쓰거나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공부로 따진다면 복습이에요. 후기는 평론이라고 볼 거고요. 자, 복습이나 평론이라는 단어로 쓸 겁니다. perview에서 per는요, 저 앞을 뜻해요. 저 앞으로. through랑 발음이 똑같죠? 자, 저 앞에. 그래서 앞을 내다 보는 거기 때문에 범위, 시야 범위를 뜻해요. 시야 범위를 한자로 시계라고 하죠. 시야 범위, 저 앞까지 보는 겁니다. viewer 하면 보는 사람이겠죠. 시청자라던가. 그 view 포인트는 전망대가 됩니다. 볼 수 있는 거. 전망대 같은 것들 있었어요. 자, view 말고 spect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번엔요. 여러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look이라고 합니다. look은 목적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어디를 딱 쳐다보는 걸 look이라고 하죠. Look at me 하면 나를 보세요 라는 뜻이죠. look은 이렇게 목적성을 가진 눈길입니다. 그렇다면 자 look이 들어가 있는 spect를 한번 보자고요. spectacle 하면 look 할 만한 거예요. able이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자, spectacle. 그러면 이런 걸 구경거리라고 해요. 구경거리. 볼만한 겁니다. 볼만한 거. spectator로 끝나요. 그러면 구경꾼이 될 거예요. 구경꾼. 보는 사람들입니다. spacious 하면 볼만한인 건데요. 그냥 보는 것만. 보기만 할게요 라는 의미에 할 때 아니면 다른 말로 허울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해요. 허울뿐인. It was spacious 그러면 그냥 보기만 그럴듯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허울뿐인 보기만 그럴듯한. inspect, in은 안으로죠. 안으로 보는 거니까 inspect, 조사하다요. 들여다보다, 조사하다. inspect, 조사하다, 들여다보다, 조사하다, 들여다보다, inspect. introspect는요. 아니 introspect 똑같거든요. intro도. 그런데 intro는 더 깊은 곳이에요. 이는 그냥 안에 있는 거고요. intro는 계속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자꾸 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성하다라고 하는데 내성하다라고 하면 헷갈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서 자기 반성 이렇게 써볼게요. 자기 반성하다. 자아 성찰 이런 단어입니다. retrospection 하면 자아 성찰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반성, intro 하면 안으로라고 해서 introspection은 자아 성찰. suspect 볼까요? suspect는 의심하다라는 뜻을 갖겠죠. 의심하다. 왜요? 의심하다 왜 suspect가 됐지? sus는 아래로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볼만한 게 생긴다는 거죠. 자, prospect 보겠습니다. prospect. pro는 before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물리적으로 앞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신적인 걸 수도 있어요. 따라서 prospect는 전망 혹은 기대치를 나타냅니다. 기대치, 전망. inspect, 바깥에 놓는 거죠. 바깥에 놓는 거, 요거 기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respect는요, 존경하다는 의미. 제가 이 중학생 단어라서 쓰지는 않는데, 네,
respect는 존경하다, 존중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죠. 요새 힙합퍼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respect 이렇게. 자, respect 다시 볼만한 거예요. 다시 볼만한 거. 다시 보게끔 하는 거. 아, 널 다시 봤어. 그런 의미로 존경하다가 된 겁니다. 물론 존경하다와 존중하다의 차이가 있고 이걸 또 이제 수업으로 하자면 문법적으로는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시간에 존경하다, 존중하다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걸로 봅시다. 왜냐하면 전에는 구분을 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현대 영어에서도 구분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retrospect 볼까요? retro는 back이라는 의미예요. back. 그래서 retrospect는 돌아보다예요. 돌아보다. 나의 행적을 돌아보다, 과거를 지난 역사를 돌아보다 할 때 retrospect라는 단어 사용할 수 있어요. spect가 굉장히 많아요. 이 파생어가. 자, despise 봅니다. sp라는 단어로 여기는 썼는데 어쨌든 보다예요. 그러면 아래로 보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아래로 보다는 경멸하다, 깔보다 라고 하겠죠. 경멸하다, 깔보다. 이게 나중에 이제 파라는 단어를 보시면 같은 단어 disparage 적어 놓으세요. disparage 나중에 배울 겁니다. disparage this는 요것도 this는 against의 의미를 갖고요. pair에서 파가 동등한이란 뜻이라서 동등하게 보지 않다, 깔보다, 경멸하다인데 이 despise하고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해요. 똑같이 경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aspect는 어떤 특징이나 양상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견지 뭐 이렇게 볼까요? 견지, 특징, 양상, 상황 이런 단어. conspicuous는요. conspicuous, con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근데 speak, 같이 어울려져서 같이 어울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이라고 하겠죠. 겉보기에 whole이라고 볼까요? whole. perspy, 저거 perspy가 들어가요. per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뭔가를 관통하는, 꿰뚫는이라는 의미니까 꿰뚫어 보는 겁니다. 누군가를 꿰뚫어 보는 능력, 통찰력이 되겠죠. 영민함, 통찰력 이런 단어로 사용을 하는 게 perspy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perspicuous 하면 뭐 명료한 혹은 명쾌한 이렇게 볼까요? 명쾌한. 자,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고요. perspicacious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 똑똑할 때 쓰는 거라서 명료한, 명쾌한 똑같고 얘도 명석한 어쨌든 영어로 큰 차이는 없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명석한. 이거 perspicacity 이거 통찰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통찰력. per이라는 게 꿰뚫다라는 거고 꿰뚫어 보다에서 파생한 거죠. circum이라는 건 around의 의미를 갖습니다. around. 그러면 돌아보는 거예요. 보는 건데 그냥 보지 않고 주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조심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조심성 있는 이란 단어예요. 저는 신중한이라고 적을게요. 자, 조심성 있는 신중한 이란 뜻으로 circumspect를 사용합니다. 포즈는 모델이 취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 포즈가 어떤 자세를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 놓다, 두다, 위치 선정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위치 선정을 하다. 자, 위치 선정을 하다 포즈를 보겠습니다. compose는요. 위치 선정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음악으로 따진다면 작곡하다죠. 작곡하다. 자, 작곡하다예요. 작곡하다. 음표의 위치를 선정을 해주는 거니까요. 작곡하다. 작곡가는 그래서 composer이라고 해요. 작곡은 composition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contrapose는 어떤 걸까요? 미술에서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contra는 반대예요. 반대. 그러면 반대의 포즈를 갖고 있는 겁니다. 포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위치 선정을 하다, 두는 거예요. 위치 선정을 하는 것과 반대말이 뭐예요? 막 움직이는 게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역동적인이에요. 역동적인. 그런데 역동적인이란 단어가 우리가 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dynamic.
아주 비슷하게 사용을 하겠죠. 역동적인 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역동적인 어떤 조각품도 그래서 contrapose라고 얘기를 합니다. oppose 한번 볼까요? oppose 역시 이 뒤에 있는 자음과 똑같은 자음으로 해줬을 뿐이지 이런 것들은 add, 더하다의 뜻이라고 했죠. pose, 놓다, 두다의 뜻을 갖고 있는 거에 더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위치가 낮고 뭘 또 더했어. 그러면 나란히 두다죠. 나란히 두다. 자, 어떤 거에 위치가 있는데 밖에 놨어요. 위치에서 벗어난 거네요. 그래서 노출시키다. 노출시키다. dispose는요. pose는 그 자리에 두는 건데 dispose는 반대죠. 그러니까 두지 않는 거예요. 처분하다. 아, 쉽네요. 그죠? 처분하다, 없애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impose는요. impose 안으로입니다. 여기서는 안으로. 그러면 안으로 계속 집어넣는 place, 놓다. 나의 의무를 계속해서 impose 한다라는 얘기는 부과하다요. 부과하다인데 뭘 부과해요? 세금을 부과하다, 임무를 부과하다 이런 뜻으로 쓸 겁니다. oppose는 oppose, 놓다, 두다의 뜻을 갖고 있는 애하고 off를 더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두는 거예요. 반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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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se는요. re는 다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자세를 잡다예요. 다른 말로 우리말로 휴식하다입니다. 휴식하다. 자, suppose는요. suppose는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있으려나요? suppose, supposing, supposed. 가정법 할 때 배웠던 단어죠. 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정하다. 가정하다. 가정하다가 왜 suppose일까요? 자, pose는 어떤 걸 두는 거예요. 그 자리에 위치 선정을 하는 거고요. suppose는요. 위치 선정이 있는데 그 아래다가 써놓는데요. 아, 그런데 만약에 있잖아. 라고. 그래서 가정하다입니다. 이거 잘못 썼어요. trans예요. transpose입니다. 자, trans는 건너가다라는 뜻이죠. 옮겨가다요. 그래서 포즈를 바꾸는 건데 따라서 옮기다. 혹은 순서를 바꾸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순서를 바꾸다, 옮기다, transpose입니다. 마지막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이러한 미술품들 혹은 이러한 예술품들 아주 귀한 것들이죠. 귀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pretty인데요. 이 pretty 말고요. pretty인데요. price의 뜻 혹은 value, 가치, 그러니까 가격이나 가치를 갖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precious, 귀중한 이란 단어죠. 이게 price가 여기서 왔잖아요. 값어치가 있는 이란 뜻이에요. 본래는 값어치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귀중한이라고 했죠. 값어치가 있는. priceless는요. less는 반대말입니다. 뭐뭐가 없음을 뜻하는 말인데 그런데 여기 priceless는 값이 없대요. 값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는 건가요? 이거는 되게 가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invaluable 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invaluable 여기 들어가 있는 이 in도 not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not. value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뜻으로 쓰거든요. 얘도요. 그래서 자, 여기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혹은 없을 정도로 귀한, 매우 귀중한 이란 뜻이에요. priceless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거, invaluable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귀한, 귀중한이라고 해요. appreciate, 가격이에요. 혹은 귀중한, 가치예요. 가치에 뭔가를 조금 더해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더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평가하다예요. 평가하다. 값을 매기다라고 합니다. appreciation에서 평가. 작품을 나타낸다면 감상 이렇게 되겠죠. 평가하다, 감상하다에서 파생된 전미어를 이렇게 붙여서 명사로 만듭니다. depreciate는요. depreciate, D가 down이죠. down하게 평가했다라는 건 저평가했다라는 거죠. 저평가하다. 하다 자리가 없어요. 동사 이렇게 했습니다. interpret, inter는
뭔가 interpret은 해석하다, 해설하다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inter라는 거 그 안으로란 뜻인데 다른 것을 우리식대로,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우리말로, 우리 내면에 있는 말로 번역한다 라고 해서 interpret은 번역하다라는 뜻으로도 쓰고 해설하다라고도 씁니다. 해설하다 혹은 통역하다도 괜찮아요. 통역하다. 명사의 형태는 어떻게 만들까요? 위에 거 보시면 느낌이 오겠죠? interpretation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술 단어를 배워봤으니까요. 간단하게 문제 2개만 풀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formal meeting 했어요. formal. 그러면 formal 공식적인 미팅 만남이에요. At which someone is asked question. 누군가는 질문을 받아요. In order to find out 발견하기 위해서 if they are suitable for a job or a study. 그 직무에 적절한 사람인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했던 말입니다. 뭔가요? 자, 인터뷰라고 하겠죠. inter 그 안에 그 사이에서 보는 거, 인터뷰라는 단어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직무에 맞는지 보는 거 인터뷰예요. 두 번째 문제요. Is a strange or interesting sight. 뭔가가 독특한 어떤 sight네요. 보는 거네요. 보다라는 단어가 오늘 되게 많았어요. 보다 뭐 있었죠? 비전 할 때 그 vis가 있었고요. 뭐 spect도 있었고요. view도 있었어요. 자,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애들 요 중에 하나 쓸 것 같은데 and is a grand and impressive event or performance. 퍼포먼스, 공연이나 아니면 어떤 impressive, 인상적인 이벤트를 크게끔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구경거리라고 하죠. 구경거리가 영어로 뭐였어요? spect에다가 보는 것이라는, 볼만한 것이라는 단어를 써서 spectacle이라고 했습니다. spectacle, 구경거리의 혹은 볼만한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게 이 예술에 관한 단어도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도구를 익숙하게 쓰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아주 열심히 귀중하게, invaluable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자, 저는 이제 다음 시간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